미국 주부의 80%가 사용한대요. 디자이너들에겐 필수 플랫폼이에요. 필수. 다른 이 경쟁자들은 핀터레스트에게 셈을 내지 않을 수 없어요. 순위를 글로벌로 보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중국권 빠진 상태예요. 9년 말 기준인데 이렇게 4개 1, 2, 3위가 다 페이스북이고 9위까지 페이스북이에요. 참 괜히 페이스북이 아니죠. 레딧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이버 지식인과 뭐 DC를 합친 느낌이 더 강하겠네요. 스냅챗은 이제 10대들이 많이 쓰는 메신저. 그리고 텀블러도 아시죠? 야후에 매각됐다가 지금 워드프레스 소속에 있어요. 열정 많으신 남자분들은 텀블러 자주 가시잖아요. 네, 여기에 되게 다양한 사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릴 회사는 핀터레스트예요. 핀터레스트. 사실 이게 IT 업종에 있으신 분이라면 핀터레스트의 이름을 당연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때 SNS 업계를 뒤흔들던, 그리고 IT 업계를 뒤흔들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핀터레스트가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다가 이게 순위를 보니까 확 올라와 있어. 그래서 이 핀터레스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표현의 진위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뉴스나 블로그 같은 것들에 미국 주부의 80%가 사용한대요. 핀터레스트를. 아, 과연 맞나? 이 정도까지 미국 주부의 페네트레이션이 높을 거라고 생각은 들진 않는데 뭐 이 정도로 뭐 유명한 사이트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졌다라는 느낌이 한국에서만 받은 느낌이 아니었나 봐요. 미국에서도 이제 조용히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광고 자이언트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올 정도로 아주 조용히 성장해 왔어요. 핀터레스트가 뭔지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핀터레스트는 핀과 인터레스트의 약자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이제 라이크 하듯이 좀 더 세이브에 가까울 거예요. 브라질이나 이런 데는 핀이 아니라 세이브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사진을 저장을 해놓으면 그거에 맞게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계속 추천해 주거든요. 저는 핀터레스트에서 유머나 아니면 아이유님이나 뭐 이런 분들 많이 보기 때문에 제 피드에 보면 제 관심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핀터레스트는 저장해 놓은 사진뿐만이 아니라 저장해 놓은 사진 기반으로 그 사람의 관심사 있는 것들을 계속 추천해주는, 그래서 새로운 사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회사인지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핀터레스트를 만드신 분은 이 오타쿠 같이 생긴 이분과 약간 비즈니스맨 같이 생긴 이 두 분이 창업을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그 퍼울이라고 VC 출신이시고요. 이분은 빌이라고 구글 마케터로 일을 하셨었고요. 이분이 이제 VC에서 일을 하다가 이 두 분이 대학교 동기였거든요. 이제 같이 힘을 모아서 2009년에 토트라는 서비스를 런칭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이폰 기반의 할인 쿠폰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유저들이 자기가 원하는 상품들을 옷이나 뭐 구두나 이런 것들 자기가 원하는 상품들을 이렇게 찍어 놓고 나면 이 찍어 놓은 물품들이 세일을 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 세일을 할 때 알림을 주는 서비스였거든요. 꽤 아이디어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서비스들이 한 2010년, 2013년 이때쯤부터 엄청 잘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서비스가 상장도 되고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토트는 잘 만들긴 했는데, 그리고 유저 니즈도 잘 파악했는데 조금 빨리 시작한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게다가 이 두 분이 이제 둘 다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한 분은 마케터 CS고 한 분은 그냥 VC니까 개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적으로 좀 편하게 하려고 이것저것 했는데 그게 아이폰 런칭하는 그 시점에서 시스템이랑 호환성이 좀 잘 안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에러가 되게 많이 있어서 이게 좀 잘 안 되고,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이 서비스를 보니까 옷이나 구두 같은 걸 이렇게 클릭을 해놓잖아요. 알림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클릭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바지면 바지, 뭐 브라우스 뭐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내가 원래 살라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 사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카테고리별로 클릭해놓고 저장해놓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를 이 두 사람이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나름 옷이나 막 구두 이런 건데 이제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페이스북에서 디자이너로 있던 이반을 인바이트해서 셋이서 다시 한번 서비스를 만든 게 핀터레스트예요. 아까 여러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오히려 새로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사진을 여기서 발견하려고 하는 그 니즈를 모으고, 게다가 이제 개발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분이 페이스북 프로덕트 디자이너이긴 한데 그래도 개발도 조금 하실 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핀터레스트 초기 버전은 이분이 거의 100%
가깝게 개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인바이트해서 이제 세 분이서 다시 한번 서비스를 만든 게 이제 핀터레스트. 당시 보면은 이런 이미지 SNS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참고로 인스타그램도 2010년도에 나온 서비스라서 텍스트 SNS에서 이미지 SNS로 넘어가는 막 그 시점이라서 이 핀터레스트의 런칭 자체가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아무리 구글, 페이스북 출신이지만 완전 토종 개발자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IT 회사가 슈퍼 개발자가 있고 없고는 투자를 받고 이슈화 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해외는 좀 더 심할 거예요. 실리콘밸리는. 근데 아무리 구글, 페이스북의 VC 출신이지만 제대로 된 개발자 한 명 없이 그냥 흔해 빠진 그 당시에 그냥 유행하고 있는 이미지 SNS를 하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에 그렇게까지 많이 있던 서비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처음부터 좀 다른 타겟을 가져왔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IT 회사가 창업하는 것들을 보면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어떤 IT 서비스가 오프라인 서비스 같은 걸 한다 라고 하면은 다 강남에서 시작하잖아요. 강남이나 판교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당근마켓 같은 것도 판교에서 시작했고 뭐 저희 킥보드 이런 서비스 보면 다 강남, 판교 이런 데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서울이 있으면 강남, 판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뻗어가는 느낌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거든요. 왜냐면 강남, 판교에 워낙 IT 스타트업들이 많으니까 얼리 어답터라는 뜻이잖아요. 저같이 이상한 별종 빼고는 저는 얼리 어답터가 아니거든요. 저 같은 별종 빼고는 이런 IT 관련된 산업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얼리 어답터예요. 그래서 IT 창업의 대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강남 판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뻗어나가거나 아니면 그래도 이제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가거나 이런 두 가지 형태를 많이 띄거든요. SNS 서비스의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타겟을 하고 막 했었죠. 하지만 핀터레스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핀터레스트는 시작부터 인비테이션 온리, 초대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별로 특이하진 않아요. 이 당시의 서비스들을 보면은 다 초대로만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잠깐만 말씀드려보면 왜 그냥 제3자가 가입하는 거는 안 되게 하고 초대만 받는 서비스를 만드냐라고 보면 초반에는 어차피 오픈으로 해놔도 아무도 안 들어와. 초대 온리라고 하면은 약간 프리미엄의 느낌을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얼리 어답터들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초대 이메일 보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작부터 하는 건 당시 실리콘밸리에서 유행이었어요. 이건 특이한 점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인비테이션 온리임에도 불구하고 핀터레스트는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중서부 주부를 타겟으로 했어요. 사실 타겟으로 했다기보단 중서부 주부들이 은근히 많이 쓰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조금 더 다가가면서 이 실리콘밸리를 초반에 좀 버리고 이 중서부 주부들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면서 이 서비스를 수정해 나갔다고 해요. 근데 이 서비스에서 초반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사실 이 격자형 디자인이 이 핀터레스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유행을 끌었어요. 그래서 당시 제가 2012년부터 이제 VC 생활을 시작했는데 완전 스타트업만 투자하는 VC였는데 이때 SNS를 한다고 나타났던 그 스타트업들의 거의 그냥 진짜 높은 확률의 분들은 다 격자형 디자인, 특히 이미지 SNS를 한다는 분들은 대부분 격자형 디자인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디자인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사진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냥 로고 있고 이게 격자형 디자인이거든요. 이 디자인을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 디자이너 출신이니까 이분이 완전 최초는 아니겠죠. 근데 가장 처음으로 대중화시킨 분이라서 이 격자형 중심으로 아주 아름답게 제3자들이 보면 이렇게 가장 사진을 아름답게 구성해낼 수 있는 디자인이 어때요? 그래서 중서부 중심으로 약간 그래도 한 단계 차별화된 디자인의 느낌을 가지고 이 핀터레스트를 오픈을 했죠. 하지만 초창기의 성적은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어요. 이 핀터레스트가 인스타그램이랑 같은 해에 출시를 했거든요. 인스타그램은 4달 만에 유저가 100만 명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핀터레스트는 9달 동안 10,000명. 인스타야 워낙 독보적이었으니까 인스타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9달에 10,000명이면 잘된 서비스는 아니긴 하거든요. 당시에 뭐 페이스북도 막 3억 명, 트위터가 2천만 명 막 이러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DJ인 9개월 만에 딱 1만 명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실패한 서비스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래프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서비스는
이런 커브를 갖게 됩니다. 2010년 초반에 오픈을 했거든요. 초반은 더 낮은 그래프였는데 이 낮은 그래프로 지속하다가 가장 첫 분기점은 뭐냐? 아이폰 앱을 출시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웹사이트로만 존재했던 회사였는데 11년부터 아이폰 앱을 출시하자마자 한번 딱 뛰어 올랐어요. 그리고 스노우볼이 조금씩 굴러가요. 조금씩 굴러가다가 딱 이때 타임즈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웹사이트 50에 핀터레스트가 뽑혔어요. 피자마자 이렇게 올라가요. 진짜 오랫동안 거의 바닥을 기던 1년 동안 거의 바닥을 기던 사이트였는데 그죠? 데스밸리를 잘 버텼죠. 이 데스밸리가 뭐냐면 보통 그 스타트업들은 처음에 어느 정도 유저들을 모으기 전까지는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투자를 받기도 힘들고 그때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유저가 없는 구간에 그냥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 데스밸리라고 많이 불러요. 이 데스밸리를 정말 꿋꿋하게 잘 버텼죠. 그 잘 버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분이 VC 출신이라 이분이 대표였거든요. 이분이 CEO였거든요. 우리 폴림이 CEO였는데 우리 폴림이 VC 출신이어서 유저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로도 투자를 받아왔고요. 이 이후에도 투자를 그래도 중간중간 한두 번씩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데스밸리를 잘 넘기고 나서 아이폰 출시와 우리 언론 홍보에 힘입어 이 회사는 빵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도 나름 가파르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나름 괜찮은 그래프잖아요. 이때부터. 근데 이 뒤 그래프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요 그래프가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래프예요. 그냥 이 회사는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서 진짜 그냥 그 격자형으로 사진을 너무 아름답게 보여줬기 때문에 타임즈에서 이거를 발견한 이 시기부터 언론에 노출이 됐고 그때부터 이렇게 뜨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폰 출시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2020년 말 정도까지는 2천만 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300만만 돼도 어마어마해요. 하지만 이제 이건 미국 시장이니까 글로벌 시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 이렇게 뭐 500만, 1000만 이상은 돼야 이제 약간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수준이라 이때 2012년 말쯤 돼서 2천만이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는 무려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핀터레스트가 전 세계 3대 SNS로 등극해요. 이게 뭐 누가 이름을 정해서 들어서 3대 SNS는 아닌데 미국, 뭐 한국 어디를 막론하고 이 당시에 이땐 제가 이제 VC를 하고 있던 시대라서 IT 업계에서는 그냥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를 3대 SNS로 그냥 지칭을 했어요. 그 정도로 핀터레스트는 이제 이때부터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죠. 2012년부터. 근데 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때 우리 CEO님 앞에 있는 요 폴님, 우리 VC 출신이었죠. VC에서 온 이 CEO 폴님께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이 폴과 같이 창업했던 우리 빌이 이분이 이제 세 번째 들어왔으니까 지분이 작아요. 이 두 분은 거의 지분이 비슷했던 상태고요. 이 빌이 이제 CEO를 맡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회사는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회사가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근데 투자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업계의 머릿속에선 이 CEO 사임과 함께 이 핀터레스트는 이 성장은 이어갔지만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2014년까지 수익을 한 번도 낸 적이 없거든요. 2014년도에 첫 번째 수익 모델을 냈는데 이 모든 작업들을 우리 말 잘하는 VC 출신의 폴 형님께서 잘 이제 마크도 잘하고 얘기도 잘하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있다가 2014년도에 첫 번째 우리 빌의 첫 번째 작품 수익화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 당시에 QR코드가 유행이었거든요. QR코드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러면서 QR코드 관련된 스타트업도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저도 VC로서 QR코드 관련된 스타트업 사업계획서를 진짜 많이 받아봤었는데 뭐 당시에는 QR코드가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를 들면 중국은 이미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죠. 핀터레스트는 이 QR코드는 이제 카메라로 찍으면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QR코드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요. 이렇게 예쁘게.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QR코드를 이 당시에 또 유행하고 있던 거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 당시에 가장 유행하고 있던 두 가지의 키워드 원래 이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SNS라는 키워드는 이미 자기네들이 먹었으니까 새롭게 유행하는 QR코드라는 키워드와 O2O라는 키워드를
새로운 수익 모델에 연결을 시켜보죠. 우리 빌 형님의 첫 번째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디자인 회사니까 QR코드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오프라인 회사에 이 QR코드를 뿌립니다. 이 QR코드를 뿌렸을 때 이 핀터레스트에서 기대를 한 건 뭐냐라고 하면 사람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예를 들어 이제 물건이 없으면 물건 대신에 이 상점에서는 이 QR코드를 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핸드폰으로 QR코드에서 물건을 찍어라 라는 건데 상점에 물건을 두지 말고 물건이 없는 것들은 안 되죠. 잘 안 되겠죠. 지금 저희 행태를 보면 잘 안 되겠죠. 또 그들이 예시한 건 예를 들면 이제 음식점에 간다. 뭐 무슨 소스가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소스 앞에 이 QR코드를 배치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핀터레스트를 찍으면서 이 소스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죠? 적어도 지금까지 2020년까지의 행태만 봐도 잘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2014년도에 이 정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 빌 형님께서는 최초의 수익 모델로 내십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근데 언론에서는 이게 엄청 주목받았어요. 왜냐면 3대 SNS였어요. 게다가 3대 SNS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핫한 키워드인 QR코드와 O2O를 연결시키는 비즈니스 모델, 이건 잘 될 거다 라는 언론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진짜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처참하게 망합니다. 처참하게. 사람들이 상점에서 그렇게 찍지 않잖아요. 지금만 봐도 안 찍잖아요. 그래서 2012년부터 15년은 비록 성장은 하지만 나름 성장은 잘해요. 성장은 2012년도에 2천만 명이랬잖아요. 유저가 2015년에 1억 명까지 증가하거든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이때 가장 기대했던 수익화에 처참하게 실패하면서 핀터레스트는 갑자기 언론사에서도 다루지 않고요. 투자도 못 받아요. 이때 이후에 몇 년 동안 투자를 못 받거든요. 머릿속에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수익화에 성공을 했어요. 무슨 수익화에 성공을 했냐? 페이스북은 이 당시에 이제 게임으로 시작해서 광고 포스트, 트위터도 광고 포스트, 결국 광고 포스트로 둘 다 수익화에 성공을 했는데 핀터레스트는 수익화에 성공을 못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핀터레스트도 똑같이 광고 포스트를 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광고 포스트를 프로모티드 포스트라고 하는데 광고 포스트를 낼 수밖에 없어요. SNS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수익 모델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도 이게 가장 좋은 수익 모델이에요. 지금도 페이스북과 트위터, 핀터레스트 모두 다 이게 가장 좋은 수익 모델이에요. 뭐 홈에서 핀터레스트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것들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새로운 걸 광고로 추천을 해주고요. 추천해주는 거 이게 프로모트 이렇게 뜨죠. 그리고 핀터레스트에서도 나름 검색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미지를 찾아보려고 레시피 같은 것도 검색해보고 검색 결과에도 검색 광고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관련된 포스트를 할 때도 이렇게 광고를 넣어요. 이러면서 이제 광고에 큰 비중을 두면서 매출이 이렇게 오르게 돼요. 꽤 잘 오랐어요. 유저는 그냥 꾸준히 올랐죠. 제가 아까 2015년도에 1억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7년도에 2억 명, 19년도에 3억 명, 지금 3억 6천 명이거든요. 정말 지치지 않고 꾸준히 올랐는데 그리고 이 회사는 2019년 2분기 이때 상장을 하게 되죠. 이 상장을 거의 한 15조였나? 20조였나? 15조에서 20조? 지금도 한 15조 안팎 될 거예요. 핀스라는 티커로 상장을 하게 됩니다. 히스토리를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 핀터레스트는 다른 SNS랑 뭐가 다르냐라고 보면 우리 빌 대표님께서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많은 핀터레스트 유저는 새로운 영감을 받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다른 SNS들은 결국 내 소식 공유 플러스 자랑질이잖아요. 하지만 핀터레스트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핀터레스트는 분명히 SNS긴 하지만 사진을 모으는 데서 시작을 했고 내가 모으는 사진들의 관심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한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니에요.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야. 그냥 사진을 모아놓고 이걸로 새로운 걸 추천해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혼자 쓰는 서비스예요. 혼자. 남 이렇게 소식 공유하고 자랑질하고 내 친구들이 라이크 눌러주고 이런 게 아니라 혼자 새로운 영감을 받을 때 쓰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요. 그냥 제가 몇 개만 추려왔는데 디자이너들이나 마케터들은 핀터레스트가 그냥 필수 플랫폼이에요. 아까 안개님
10년 동안 쓰고 계셨다고 했는데 뭐 제가 베팅하기로는 만개님은 디자이너나 뭐 마케터가 아닐까. 맞죠? 10년 동안 쓰셨다는 만개님 역시 디자이너 20년 차이시구나. 디자이너들에겐 핀터레스트는 그냥 필수 플랫폼이에요. 필수 플랫폼. 디자이너인데 핀터레스트를 모른다 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시리어스한 디자이너는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핀터레스트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디자이너들에게 특히 그리고 마케터들에게는 아예 필수 플랫폼. 왜냐하면 사진을 저장하고 이것과 관련된 새로운 영감을 얻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에게는 이만한 좋은 플랫폼은 없죠.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검증될 수 없는 리소스에서 하는 말을 말씀을 드렸을 때 미국 주부의 80%가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 주부가 다 디자이너나 마케터는 아닐 텐데 주부도 쓰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핀터레스트는 디자이너, 마케터만 쓰는 플랫폼이 아니고요. 사실 되게 다양하게 쓰여요. 보시면 30%가 음식이에요. 음식. 내가 무슨 음식을 할까? 이게 레시피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레시피로 되게 많이 공유가 되거든요. 내가 무슨 음식을 할까? 레시피가 뭐가 있을까? 라는 걸 검색할 때 핀터레스트에서 되게 많이 검색을 해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좀 합쳐서 보는 게 맞는데 DIY 크래프트와 홈 디코를 합치면 이것도 이제 한 20% 되거든요. 가정 인테리어. 음식과 가정 인테리어에 50%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만큼 음식, 가정 인테리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핫한 주제들이잖아요. 이 주제들은 되게 많은 젊은 주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란 말이에요. 게다가 8.5%를 차지하고 있는 건 여자 옷. 그래서 주부분들이 새로운 인테리어나 레시피, 음식, 옷들에 대해서 검색해 볼 때 핀터레스트를 엄청 많이 쓰세요. 근데 새로운 영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영감을 이용하냐? 제가 지난 시간에 OTT 할 때 아마존 말씀드렸잖아요. 이 트랜스페런트는 아마존의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컨텐츠. 이분이 이제 남자예요, 남자. 남자인데 이제 60대에 커밍아웃을 하셨고요. 이렇게 네, 아 역시 미국이야. 이분은 이제 그 열정 중독자. 우리 열정 뭔지 아시죠? 이제 열정 중독자. 네. 이 미국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죠. 아직 우리나라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선진화되어 있는 주제. 네, 아빠는 60대에 커밍아웃을 해서 여자로 바뀌었고 아들은 열정이 이제 너무 중독되어 있는 네, 그래서 여러 여자를 만나는 네, 그런 걸 다룬 시트콤이에요. 시트콤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그걸 다룬 아마존 오리지널 시트콤이 트랜스페런트인데 이 아마존 비디오 스튜디오 총책임자가 우리는 이걸 만들 때 이거 오리지널에서 되게 히트한 컨텐츠 중 하나거든요. 핀터레스트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어떻게 사용했냐? 라고 보면 우리의 컨텐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다 사진으로 찍었대요. 이 컨텐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다 사진으로 찍어서 이 사진을 다 핀터레스트에 올렸대요. 그래서 두 가지를 뽑아냈는데 한 개. 이 과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디에 핀을 많이 하냐. 사람들이 어떤 상황들, 이 출연진들과 이런 구성들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사진들, 어떤 형태의 상황을 사람들이 핀을 많이 하냐라는 걸 보고요. 또 하나, 이 과거와 현재를 올리니까 핀터레스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 이 두 가지를 참고해서 트랜스페런트를 만들었고 성공적인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정도로 이 컨텐츠를 만들 때 이 스토리 라인과 유저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기 위할 때 핀터레스트를 쓸 정도로 미국에서는 이 새로운 영감을 받는 컨텐츠로서 말만 SNS지 그냥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핀터레스트는 니치 마켓을 확실하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예요. 핀터레스트는 미래를 본다. 와, 멋있다. 어떻게 AI가 우리가 입고 놀고 쇼핑하는 거를 바꾸는가? 핀터레스트는 미래를 본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핀터레스트가 미래를 볼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핀터레스트는 새로운 영감을 얻으려는 사람들, 인스파이어라고 핀터레스트 대표는 많이 표현하거든요. 인스파이어드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핀터레스트는 되게 적합한 플랫폼으로 한 번도 쉬지 않고 차근차근 성장을 해 나가요. 네, 아까 그리고 이 회사는 게다가
10대 비중이 이렇게 높아요. 지금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3, 40대가 메인이고요. 50대보다 10대가 더 많거든요. 10대보다, 그러니까 그 퍼센트로 치면, 예. 50대에서 이용하고 있는 퍼센트, 10대에서 이용하고 있는 퍼센트로 치면 50대가 더 많아요. 그 정도로 점점 올드해지고 있는 서비스거든요. 하지만 핀터레스트는 아니에요. 핀터레스트는 여전히 10대가 메인이에요. 10대, 20대가 여전히 메인. 이 10대, 20대의 트렌디함은 여전히 가져가고 있고요.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여성 비중이 이렇게 높아요. 야, 플랫폼 중에서 여성 비중이 이렇게 높은 건 진짜 별로 없을 거야. 여성 비중이 남자들의 3배가 넘어. 아, 이게 인터넷 플랫폼이 아니라 오프라인 모임이었다면 이런데 그냥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온라인이라. 그리고 핀터레스트는 이제 혼자 노는 플랫폼이잖아요. 이제 왕따 플랫폼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SNS이지만 교류를 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리고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든 생각은 뭐냐면, 이거 왜 합치면 55%지? 이게 인구에서 남자와 여자를 합치면 100%잖아요. 근데 왜 이건 55%지? 아, 이거 생각해볼 문제예요. 이게 45%가 제가 어디선가 누가 말씀하신 걸 봤는데, 유전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10%는 양성애자 혹은 이제 동성애자라고 하는데, 그걸 치더라도 어떻게 이게 55%지? 아, 이게 뭔가 포괄적이다. 뭔가 이게 퍼센트가 뭔가 포괄적이야. 잘 모르겠어. 아, 그래서 그랬는지 이게 55%니까 대충 곱하기 2 하면 이게 80, 한 80, 20 이렇게 되잖아요. 7, 80. 그래서 되게 많은 인터넷 기사들에서 핀터레스트는 여성 비중이 7, 80%다라고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곱하기 2를 한 건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니면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동성애자 양성애자 분들이 사실은 절반 가까이 있는 건가? 네. 존중합니다. 네, 저는 충분히 존중하고요. 근데 그분들도 포함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냥 미국 남자 중에 13%, 미국 여자 중에 45%가 쓰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은 해보지만, 그러기에는 둘 다 퍼센트가 높긴 높아요. 그러면 침투율이 적어도 한 30%는 돼야 되는데, 핀터레스트가 아직 25%가 밖에 안 되거든요. 약간 숫자가 안 맞는 게 있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여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핀터레스트는 다른 SNS와 다르게 되게 재밌는 양상을 띄어요. 우리가 SNS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조사한 표인데, 인스타는 77%가 사진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50%가 비디오를 보기 위해서네. 와, 이것도 신기하다. 그리고 50%는 내 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죠. 페이스북도 다 공유하기 위해서요. 스냅챗도 다 공유하기 위해서. 트위터는 뉴스죠. 저희 트위터는 약간 미디어 같은 성격이에요. 나중에 제가 트위터를 혹시 따로 다룰 일이 있으면 이것도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지만, 트위터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는 다르게 뉴스의 성격이 강해요. 그럼 핀터레스트는 뭐냐? 우선 사진을 보기 위해서가 제일 높아요. 사진을 보기 위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기 위해서가 높은데, 보시면 내 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낮아. 대신에 새로운 걸 찾거나 쇼핑할 걸 찾기 위함이 반이나 돼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냥 영감을 얻는다라는 게 대표가 혼자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사를 해봐도, 핀터레스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진을 단순히 보는데 그치지 않고 쇼핑을 할 것 혹은 새로운 영감을 얻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함이 반이나 돼요. 아쉬운 건 비디오가 좀 낮아. 비디오가 낮은 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사진을 중심으로 이 발견하는 거, 이게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다른 SNS와 정말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의 핀터레스트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겐 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뒤에 말씀드릴 거고, 핀터레스트는 사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고객들이 많아요. 사실 다른 SNS를 보더라도 다 이 순위로 돼 있어요. 거의 모든 SNS들이 소득이 좀 높은 사람일수록 이용하는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저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 퍼센트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거든요. 보통은 다 그냥 비슷한 퍼센트 내에서 머물러요. 몇 천만 명만 넘어가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순위이긴 하지만 핀터레스트는 벌써 매달 3억 6천만 명이 넘게 들어오는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 더 전문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플랫폼.
게다가 여자가 많이 보는 플랫폼, 그리고 무언가를 사기 위한 플랫폼.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는 액수가, 이 SNS를 타고 와서 물건을 구매하는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다른 SNS들보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강점이에요. 왜냐하면 쇼핑이 많고 이 쇼핑의 금액이 많아지는 게 왜 그렇게 유의미하냐라고 보면, 지금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도 쇼핑몰 쪽으로 진출하잖아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많은 SNS들이 결국은 지금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 포스트가 메인이지만 쇼핑몰로 가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광고 포스트조차도 새로운 걸 발견하기 위함이 많잖아요. 나머지는 압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다른 SNS들의 공통적인 흐름이 뭐냐면, 처음에는 다른 SNS는 개인 자랑이니까 개인에 대한 포스트들이 올라와요. 근데 이걸 보다, 그러니까 유저가 모이죠. 이걸 본 회사들이 접근을 해. 회사들이 접근해서 갑자기 내 상품을 올려. 내 상품을 올리고 광고를 올려요. 초반에 올린 사람들은 이 피드 중간중간에 내가 관심 있게 보는 내 친구들의 포스트들이 보이다가 중간중간에 이 회사들의 상품과 광고들이 보이니까 이 전환율이 되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고 성과가 되게 높아요. 그런데 광고 성과가 높은데 어떤 악순환이 벌어지냐면, 이 회사들이 이걸 보고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이 피드들이 점점 개인이 없어지고 회사들로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사라지고 회사만 피드들에 남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에서 떠나게 돼요. 왜냐면 광고판이 돼버리거든요. SNS는, 많은 SNS들이 이 흐름으로 가면서 멸망하거든요.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회사로 가서 광고가 많아지면서 광고판으로 가서 SNS가 사라지는 형태를 보이거든요. 핀터레스트가 광고 포스트를 올리고 나서도 되게 천천히 떴거든요, 매출이. 그 이유가 뭐냐면 핀터레스트는 시작부터 개인이 아닌 거예요. 진짜 시작부터 그냥 관심사잖아요. 관심사는 사실 광고와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약간 광고와 비슷한 컨텐츠인 거예요. 개인과 광고가 섞였을 때의 이 광고의 효과보다, 다 광고와 비슷한데 광고가 들어갔을 때 효과는, 이 효과가 당연히 높겠죠. 개인 때문에 들어왔는데 광고가 들어왔을 때는 이 효과가 더 좋을 텐데, 다 관심사야. 내가 보는 거의 모든 피드가 관심사인데 또 관심사와 비슷한 광고가 나오네? 그러면은 좀 줄어들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핀터레스트는 초반부터 성과가 좋지 않았어요, 광고 포스트. 하지만 핀터레스트의 장점은 뭐냐? 이 광고 피드와 이 관심사를 보는 게 영역이 불분명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이게 명확하잖아요. 다른 SNS들은, 다른 개인 중심의 SNS들은 광고와 개인 포스트의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광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SNS의 생명력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핀터레스트는 광고가 많아져도 SNS의 생명력이 줄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핀터레스트는 원래 새로운 걸 발견하고 새로운 쇼핑을 하기 위함을 찾기 위함이잖아요. 쇼핑을 찾기 위함이 뭐야? 이거 광고거든요, 광고. 새로운 걸 AI로 주나 광고로 주나 잘만 주면 무슨 상관이냐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핀터레스트는 뭐냐면 광고와 이 원래 포스트가, 그냥 일반 포스트가 구분이 모호해요. 그리고 핀터레스트는 이걸 또 절묘하게 이용해요. 어떻게 이용하냐? 핀터레스트에 이렇게 광고 포스터를 올리잖아요. 광고 포스터를 올렸어. 근데 누가 여기에 핀을 하잖아요. 핀을 하고 나면 그 핀을 한 걸 또 팔로우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거는 이 광고 프로모티드 바이로 안 떠요. 광고로 안 뜨고 이때부터는 그냥 컨텐츠로 떠요. 그냥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핀을 했으니까, 이 관심사란 말이야. 이 사람은 광고랑 상관없이 어쨌든 관심사라서 핀을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게 컨텐츠구나 라고 해서 이 광고가 그 다음부터는 이 핀을 한 사람 주변한테 넘어갈 때는 컨텐츠로 넘어가거든요. 광고의 경계가 애매하다는 게 초반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는 방해가 됐거든요. 하지만 이 장기적인 SNS의 생명력에 있어서는 엄청난 큰 장점이 되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가 컨텐츠로 바뀌는 서비스를 내면서 아주 절묘하게 이용해요. 그래서 핀터레스트를 정말 좋게 보는 사람들은 여기에 되게 크게 주목을 해요. 핀터레스트는 일반 포스트가 광고다. 다른 데들은
여기에 광고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광고에 가까운 포스트가 이거잖아요. 그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핀터레스트는 사람이 원하는 게 그냥 광고예요. 광고. 그래서 핀터레스트가 점점 조용히일 수밖에 없죠. 개인에서 광고가 나오는 거의 광고 전환율과 광고 비슷한 거 사이에서 광고가 나왔을 때 전환율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조용히 하지만 광고의 자이언트로 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기적인 생명력에 있어선 다른 SNS가 가지는 이 문제점들을 핀터레스트는 고질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페이스북은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 개인 피드를 더 많이 노출하겠다. 뭐 비즈니스 피드를 적게 노출하겠다. 그리고 게임 피드도 있었다 없앴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개인 피드가 많아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핀터레스트는 그게 필요가 없어.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이걸 본 다른 경쟁자들은 핀터레스트에게 샘을 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전략을 취하냐라고 보면 트위터는 이미 토픽 기반의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말에 오픈한 거예요. 트위터는 원래 도널드 트럼프, 앨런 머스크, 사람을 중심으로 팔로우를 하잖아요. 하지만 토픽 중심으로 팔로우를 할 때는 어떤 게 벌어지냐면 사람이 있을 때 광고가 나오면 이거는 아까 일반적인 SNS죠. 하지만 토픽은 광고와 컨텐츠의 경계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핀터레스트처럼 컨텐츠 자체가 광고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도 이걸 오픈했어요. 하지만 이게 잘 될지는 아직 미지수죠. 몰라요. 왜냐면 트위터는 이게 뉴스라서 가능성이 없진 않아. 뉴스니까. 뉴스를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뉴스를 보냐보다 내가 어떤 토픽에 관련된 뉴스를 보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토픽에 관련된 새로운 제품 이런 것도 뉴스니까 잘 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SNS보다는 트위터가 토픽 중심의 팔로우를 하는 게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트위터의 본성상 뉴스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새로 시도하는 시도고 도널드 트럼프, 앨런 머스크 이런 분들의 이것도 뉴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아까 저 설문지를 썼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함이었다면 약간 미스매치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페이스북은 올해 2월에 그냥 핀터레스트 카피래요. 이게 뉴스에 그냥 이렇게 나왔어. 카피 핀터레스트래. 새로운 앱인 호비. 이것도 그냥 합이잖아. 합이. 취미. 그냥 완전 이름부터가 핀터레스트의 카피죠. 이거 인터레스트랑 합이랑 너무 그냥 같은 말인 거잖아. 네, 호비를 발표해요. 그냥 경쟁으로 가는 거죠. 경쟁으로 가요. 그리고 호비를 보시면 진짜 퍼스널 프로젝트. 이거 진짜 핀터레스트야. 그냥 이것도 피드도 보면 이게 주제별로 그냥 핀터레스트예요. 핀터레스트. 하지만 페이스북의 기조는 개인이잖아요. 페이스북은 개인이었단 말이야. 합이 갑자기 이걸 넣으면 안 되니까 새로운 앱을 만들어서 핀터레스트처럼 하고 싶다 라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 불과 4달 만에 셧다운을 했죠. 2월에 오픈했거든요. 2월에 뉴예요. 2월인데 뉴거든. 2020년이에요. 카피로 뉴를 만들었는데 7월에 셧다운. 게다가 이거 기사 좀 잔인하다. Nobody use. 아무도 안 쓰는 핀터레스트의 경쟁 앱인 합의를 셧다운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이거 노력을 안 할 수 없죠. 근데 페이스북으로서는 SNS의 생명력을 위해선 핀터레스트 같은 거를 해볼 수밖에 없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셧다운 했는데 이거 7월 1일 셧다운이잖아요. 근데 6월 17일 날 또 쉽게 할 수 있는 핀터레스트와 비슷한 컬렉션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다른 앱으로 해봤는데 이게 아예 망하니까 이 페이스북 내에서 아까 트위터처럼 이 인터레스트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컬렉션을 테스트해보고 있다고 해요. 이것도 quietly 테스팅, 조용하게 테스팅 해보고 있어요. 이게 셧다운 하자마자 또 이거 하면 좀 쪽팔리긴 하겠죠. 전체 플랫폼에서는 페이스북이 1위지만 인터레스트 기반에서는 핀터레스트가 오히려 페이스북이 정말 따라하고 싶어하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계속 냈다 뺐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페이스북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구글님께서도
핀터레스트를 경계하세요. 네, 구글도 이미지 검색을 많이 하는데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면 계속 담으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캡처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항상 이미지 검색을 하면 밑에 이게 떠. 이게 꼭 네 거를 어디다 담으래. 이렇게 콜렉션으로. 이게 핀터레스트를 따라하기 위한 움직임이에요. 이게 2017년부터 이미지 검색에도 여러 가지를 시도했어요. 이 컬렉션, 레시피, 프로덕트 다 핀터레스트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지 않나요? 레시피, 아까 푸드가 제일 많았잖아요. 핀터레스트를 따라하기 위한 움직임을 구글도 많이 해요. 이 컬렉션도 이게 2017년부터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이에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개를 또 했다 뺐다 해요. 넣었다 뺐다 하는데 2020년도에 또 구글 콜렉션이 핀터레스트처럼 또 뭔가를 한대. 이제 구글도 이런 거를 하도 많이 해서 지금 뭘 더 핀터레스트처럼 하려는지 잘 몰라요. 네, 사람들이 좀 헷갈려. 구글이 또 뭘 핀터레스트처럼 하려나. 또 있죠. 뭐 이것도 콰이어틀리 조용하게 또 이라는 아까 페이스북으로 치면 합이죠. 핀터레스트 킨을 만들어서 핀터레스트 라이벌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2020년 6월에 합의가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오픈했는데 6월에 문 닫았는데 이제 6월에 킨이라는 걸 또 해요. 보시면 이것도 역시 되게 핀터레스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 UI가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죠. 보시면 핀터레스트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생각보다는 되게 큰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이 이미지를 검색하는, 아까 광고 모델 중에서도 검색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이미지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핀터레스트 내에서 이미지가 워낙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리고 검색하면 그 검색한 거 기반으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니까 이미지 검색을 기반으로는 구글이 위협을 받고 있고요. 이미지 발견에 있어서는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없어서 구글도 페이스북도 다 오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핀터레스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 비중이 높고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높고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기반의 쇼핑도 하려고 해요. 이거는 지금 인스타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지 검색도 사실 구글이 페이스북을 아까 여기 보시면 따라한다고 뉴스까지 나왔잖아요. 많이 따라해요. 보시면 제가 그냥 이게 청바지만 검색했는데 구글은 요거 나온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게 왼쪽 게 구글이고 오른쪽 게 핀터레스트인데 똑같죠? 그러니까 청바지 기반으로 비슷한 키워드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 키워드가 하나씩 올라가면서 이 두 개와 겹치는 키워드를 찾아주는 건데 그 기능을 다 똑같이 넣는 거죠. 이런 핀터레스트의 기능을 구글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둘 다 로그인하고 한 건데 이제 제가 그냥 청바지만 검색했는데 이제 여기는 제가 청바지를 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저의 취향을 적극 반영했죠. 여기서 이제 뭐 세탁, 뭐 쫙바지니 있긴 하지만 뭐 유행 세탁 이런 걸 줬지만 이제 여성 이렇게 스타일 보시면 이제 저의 취향을 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요런 사진이 나오는 거 보면 제 취향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좋다가 왜 이런 것들은 왜 나오는 거지? 네. 구글이 왜 이미지 검색에 열중을 하냐면 구글이 이미 쇼핑 검색은 제가 쿠팡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존한테 뺏겼거든요. 아마존이 1위고 구글이 2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지 검색도 구글이 점점 핀터레스트한테 아직 안 뺏겼어요. 무조건 구글이 1위예요. 하지만 뺏길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보이는 거죠. 아주 조금 뺏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좋은 사진들을 네가 계속 추천해주면 나는 이런 거밖에 추천 못할 때 핀터레스트 이렇게 좋은 사진을 추천해주면 이제 아주 조금 이미지 검색도 뺏길 수도 있겠다 라고 구글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검색에 구글은 핀터레스트도 많이 참고를 받고 힘을 많이 쏟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검색도 검색인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핀터레스트에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사실 발견의 영역에 있어서 아마존도 핀터레스트처럼 하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사실 아마존과 되게 큰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쇼핑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거 다니는 사람들은 막 어려운 용어로 막 퍼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면 이게 막 이런 거 그려요. 그래서 이제 유저를 이제 여기에 부어서 이렇게 뭐 한다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이런 거 아실 필요 전혀 없고요. 이런 건 그냥
그냥 어렵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컨설턴트들아 너희 혼자 잘 써라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보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검색을 하고 사고 싶은 게 없으면 모르잖아요. 내가 뭐가 사고 싶은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어디서 발견하냐? SNS, 뭐 홈쇼핑, 뭐 이런 데들에서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이 SNS가 사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한테 낚시를 하기 위한 쇼핑몰로서 가장 괜찮은 게 SNS잖아요. 그 SNS의 핀터레스트는 이 발견을 하기 위함이 단순히 발견이 아니라 내가 의지로 새로운 걸 낚시 당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핀터레스트는 내가 쇼핑이죠, 쇼핑. 낚시를 당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존이 잡고 있는 부분은 지금 무언가를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검색을 통해서 최저가를 가는 거를 잡고 있는 건데, 핀터레스트가 가려는 방향성은 사고 싶은 게 없을 때 SNS에서 우연하게 발견하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핀터레스트가 지금 거의 독보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의지가 없는 사람들도 조금씩 끌어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도 아마존의 첫 페이지나 물건을 사고 나서 이거에 관련된 물건이 뜨는 것들은 처음에는 검색이지만 후킹을 하자, 네가 이걸 좋아했으면 이것도 좋아하겠지라는 그런 낚시성이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낚시를 하는 건데, 핀터레스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핀터레스트는 내가 뭐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인테리어 폴더를 만들어서 모아놨을 거잖아요. 제일 처음 홈피드가 추천이거든요. 추천하는 거 인테리어도 가끔씩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광고와 낚시가 서로 섞여 있으면서 이 우연과 의지 있는 사람 모두에게 내 쇼핑을 마음껏 시킬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검색이 되기도 전에, 보통 의지가 생기기 전에 낚시를 당하잖아요. 그 전 단계가 핀터레스트가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핀터레스트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단순히 광고 포스트도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지만, 이 쇼핑 쪽도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지금 SNS가 가지고 있는 되게 많은 광고 상품들이 쇼핑이잖아요. 그걸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먹을 수 있는 쇼핑의 카테고리는 이미 나왔죠. 이 핀을 보면 광고를 하고 낚시를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이미 나왔어요. 음식 관련된 카테고리, 홈 인테리어 관련된 카테고리, 가구 관련된 카테고리, 여자 옷 관련된 카테고리, 뭐 헤어 뷰티 관련된 카테고리, 엄청 많죠. 이 커다란 카테고리들이 핀터레스트에서는 낚시와 쇼핑으로 연결될 수 있는 되게 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핀터레스트는 이걸 다 먹을 거냐, 이미 하고 있냐 라고 보면 이 사업의 세계는 생각보다 냉정해요. 이거를 이미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런 경쟁자들이 있어요. 가장 큰 음식 카테고리를 보면 이미 많아요. 이미 더 있어. 이것만 해도 MAU가 1,500만 명이 넘어요. 엄청 많죠. 월간 방문자 수거든요. MAU가 월간 방문자 수가 1,500만 명이 넘어요. 이 푸드52, 테이스트메이트, 올 레시피는 아까 핀터레스트에 음식만 따로 뗀 거에다가 수익성을 미친 듯이 강화해 놓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레시피 이런 거 나오고요. 이 홈페이지를 바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샵으로 나와요. 이 버티컬들을 보면 시작부터 샵이에요. 핀터레스트 같은 서비스는 수익성을 강화하는 게 컨텐츠의 강화다 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제 핀터레스트가 검증을 해줬잖아. 그래서 스타트업들은 시작부터 수익성을 대놓고 만들면서 나와요. 뭐 이 서비스는 우연치 않게 이렇게 나온 거긴 한데, 푸드52는 많은 서비스들이 수익성과 컨텐츠를 같이 가지고 와요. 시작부터 쇼핑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컨텐츠에 녹아들죠. 사진 있고 이게 세이브, 그냥 핀만 세이브로 바꾼 거예요. 다 똑같아. 그냥 컨셉은 다 비슷해요. 핀터레스트의 음식판으로 이렇게 나와요. 음식이니까 레시피로 갔다가 여기서 소스, 뭐 음식을 팔고, 그러다가 주방 용품까지 파는 버티컬 핀터레스트 플러스 쇼핑몰로 이미 성장했어요. 게다가 여기는 어차피 다 음식이니까, 어차피 다 음식밖에 없으니까 지식인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 사진과 레시피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푸드 50일 전문가들도 답변을 달아주고 아니면 뭐 다른 유저들도 답변을 달아주고 하면서 지식인 같은 서비스도 같이 들어가요. 세 개 다 마찬가지예요. 세 개 다 같은 전략이에요. 푸드죠. 아까 제가 이 크래프트와 가구와 홈 인테리어는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우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인테리어의 핀터레스트. 아까랑 똑같아요. 플러스 쇼핑몰, 플러스 지식인. 같은 전략이에요. 아예 똑같아요. 이미 이 회사는 월 이용자 수가, MAU라고 말하는 월 이용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은 지 한참 됐어요. 4천만 명. 엄청나요. 버티컬 하나인데 4천만 명. 이 기업 가치만 5조예요. 5조. 5조예요. 기업 가치만. 핀터레스트가 지금 15조가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론. 이 버티컬 하나만 뗐는데 기업 가치가 5조야. 왜냐면 여기는 이 수익성이, 여기도 수익성이 컨텐츠라는 걸 알잖아요. 이거를 엄청 강화한 거지. 그래서 인테리어부터 가구 판매까지 지식인까지,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를 연결해 주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컨텐츠로 연결되니까 핀터레스트 같은 서비스는 이 수익성이 컨텐츠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선순환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터레스트가 15조가 안 되는데 하우즈가 5조인 이유가 뭐냐면,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 핀터레스트는 상장이고 하우즈는 비상장인데 투자자는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핀터레스트는 이미 그 인테리어의 수익성에는 한 발 늦었을 수 있다 라는 생각까지 미칠 정도로 수익성의 타이밍이 또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푸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핀터레스트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핀터레스트는 그게 너무 힘든 게, 저는 우선 전선이 너무 넓어요. 남들은 요거 푸드 하나 하고 이거 인테리어 하나 하는데 핀터레스트는 이렇게 하잖아요. 버티컬들은 요거 하나하나만 떼서 하니까 수익성을 하기 위해선 오퍼레이션이 되게 많이 들 거잖아요. 이거 보면 인테리어 업체들 다 만나야지, 가구 업체들 만나야지, 가구 업체들 이 사진에 가구 클릭해서 이 가구 업체들이랑 연결시켜야지. 결국 다 오퍼레이션이 엄청 들어가는 일들이거든요. 쇼핑몰처럼 바꾸기 위해선. 이 많은 전선에 이 많은 카테고리를 어떻게 다 하겠냐는 거죠. 하지만 우리 버티컬들은 그걸 노려서 하나의 버티컬씩 이미 수익성에 성공했어요. 이미 수익성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핀터레스트는 이 수익성에 있어서 이들에게 이미 졌어요. 이미 졌어. 내가 다 떠먹고 내가 밥상은 다 차려놨는데 내가 차려난 밥상을 벤처들이 가져간 꼴이 됐어요. 이게 지금도 너무 어려워요. 전선이 너무 넓고 하나하나씩 하더라도 아직도 적자인데, 게다가 이제 상장인데, 상장이 되고 나면은 적자를, 이제는 프리 캐시플로우를 적어도 0으로라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수익성에 있어서 이미 벤처들한테 너무 졌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그러니까 단순히 전선만 넓은 게 아니라, 단순히 카테고리만 넓은 게 아니라 나라도 넓어요. 여기는 다 미국만 해요. 거의 그냥 미국만 해요. 미국만. 하지만 여기는 글로벌이에요.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핀터레스트는 이미 미국보다 미국 이외의 나라들이 훨씬 더 유저가 많아요. 그 정도로 이미 글로벌이야. 제가 OTT 영상 할 때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가 글로벌임은 경쟁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만들었잖아요. 라이센스 할 때. 하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글로벌로 나가면 내가 수익성을 추구하는데 진입장벽이 돼요. 왜냐면 나 이 글로벌 언제 또 다 컨택할 거야. 미국만 컨택해도 카테고리가 그렇게 많은데, 이 카테고리도 많은데 이 카테고리도 다 나라별로 많아. 복잡성이 곱하기거든요. 이거 언제 다 수익화할 거냐고. 광고 포스트야. 그냥 광고는 그냥 옥션처럼 경쟁해서 그냥 올리면 되니까 시스템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수익성들은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수익성이거든요. 이거를 이 많은 카테고리와 이 많은 나라의 이 복잡성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핀터레스트는. 여기는 그냥 미국만 했고 카테고리 하나만 해서 이미 검증이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15조가 안 되고 이게 5조가 되지. 카테고리 하나만 있는데. 그 정도로 하우즈 잘 되거든요. 수익성도 잘 나고. 이익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잘 돼요. 하지만 그게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수익성 쇼핑으로, 분명히 쇼핑에 있어서 핀터레스트가 되게 좋은 위치를 점유했는데, 광고는 계속 커질 수 있겠지만 쇼핑에 있어서 이게 쉽지 않은
진입장벽이 있어요. 본인이 본인의 진입장벽을 만들었어요. 뭐 이거 포기하고 하나하나씩 할 수 있겠죠. 수익성을 다르게 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네, 어쨌든 그것도 의사결정이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의사결정. 수익성은 아니지만 이건 뭐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죠. 뭐 한인이 만들었다는 기피가 움짤 검색 플랫폼이 이제 페이스북에 팔렸다.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이 기피의 플랫폼을 통해서 스냅이 됐던 트위터가 됐던 핀터레스트 포함 GIF 영상들이 기피에서 넘어가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나중에 페이스북을 제가 한번 다루면 말씀드리겠지만 마크 주커버그는 진짜 악랄한 사람이에요. 완전 그냥 my way or no way 뭐 이런 느낌의 사람이거든요. 닫아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이거 닫으면 경쟁사들의 GIF의 컨텐츠의 풍부함은 갑자기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핀터레스트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거 생각보다 이 기피의 의존도가 다른 SNS가 꽤 많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동영상은 누가 뭐래도 유튜브죠. 텍스트에서 이미지, GIF, 동영상으로 간다면 비디오, 동영상으로 간다면 동영상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튜브죠. 유튜브님 사랑합니다. 네, I love 유튜브. 네, I love 유튜브. 유튜브님 사랑합니다. 동영상은 유튜브예요. 사실 핀터레스트를 잘 보면 내가 피난 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계속 추천해준다. 유튜브랑 비슷하죠. 내가 본 영상과 비슷한 영상을 계속 추천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이 보면 어르신들이 정치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정치 유튜브를 보면 다 좌파인 분들은 좌파 유튜브만 나오고 우파인 분들은 우파 유튜브만 나오고 이게 객관적인 유튜브를 보시는 게 아니라 유튜브의 되게 큰 단점은 이 자기의 관심사와 비슷한 것만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과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핀터레스트는 분명히 비슷한 느낌이 있어. 하지만 핀터레스트의 단점은 동영상으로 가지 못했죠. 동영상이 이미 꽉 잡고 있고 이미지가 텍스트가 조금씩 끝나가면서 넘어가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비중은 있지만 이미지가 혹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핀터레스트는 그 의문을 충족해주지 못하죠. 왜냐면 아까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핀터레스트는 비디오를 보는 플랫폼이 아니거든요. 비디오는 낮아요. 핀터레스트는 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쇼핑과 파인딩을 하더라도 다 이미지예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비디오로 넘어가는 트렌드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에서 이 트렌드가 정말 과분하게 넘어간다면 핀터레스트는 사실 유튜브한테 그 자리를 되게 크게 뺏길 수도 있는 플랫폼이기도 해요. 인터넷 속도의 발달과 우리 기기의 발달로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넘어가고 이미지에서 비디오로 넘어가고 지금 페이스북도 사실 텍스트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거의 이미지잖아요. 텍스트는 거의 트위터밖에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이미지에서 혹시 비디오로 간다면 이거는 유튜브가 먹을 수 있겠죠. 게다가 그럼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뭐냐라고 하면 이 비디오에서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이. 하나는 이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은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넘어갔죠. 인스타그램이 갖고 있는 이 개인 SNS 개인의 생활을 올리는 SNS가 있는 거고 관심사 기반의 SNS라고 한다면 여기 핀터레스트가 있지만 여기 유튜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는 비디오로 넘어가기가 용이해요. 왜냐면 이 자리에 비어있거든. 이 자리에 비어있어. 유튜브는 핀터레스트처럼 관심사 기반인 거예요. 개인 SNS가 아니야. 유튜브는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 개인 SNS 자리가 비어있어.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는 이미 비디오를 많이 보고 있어요. 포토와 비디오가 뭐 포토가 더 많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하지만 핀터레스트가 비디오로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 길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가 넘어가는 그 길에 핀터레스트도 넘어가야 하는 그 길에 유튜브가 서 있다는 거죠. 유튜브를 누가 이기겠어. 아이러브 유튜브 지워졌는데 검색에 잘 뛰라고 이렇게 별표까지 해놓으면 네. 이런 것도 이미지 서칭을 할 거예요. 우리 유튜브 알고리즘님께서는. 핀터레스트는 동영상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핀터레스트에 베팅을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인 거냐면 이미지에서 동영상으로 가는 이 길이 이미지가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갈 때 텍스트가 많이 사라진 그것보다는 이미지가 더 많이 남을 거다 라는 곳에 베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핀터레스트에 베팅할 수 있어요. 나는 비디오가 먹을 거다라고 베팅을 하신다면 페이스북과 인스타는 사실 이 길이 남아 있거든요. 하지만 핀터레스트는 없어요.
핀터레스트는 비디오 쪽에 베팅하실 수 없어요. 핀터레스트는 유저 행태가 진짜 독창적이잖아요. 핀터레스트 같은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아요. 유튜브는 SNS를 포함한 말도 안 되는 플랫폼이니까 그냥 동영상 그 자체고, 핀터레스트는 이 SNS에선 진짜 독특한 유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광고에 있어서 괜찮아. 그리고 수익성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벤처들의 이 수익성을 쫓아가는 거에 한 발 늦은 거, 그리고 비디오로 가는 부분에 늦은 게 핀터레스트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크게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독창적인 유저 행태는 결국 새로운 거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inspired, 새로운 영감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 이거를 사람이 추천해 줄 수 없어요. AI예요, AI. 하지만 핀터레스트의 창업자는 아까 둘 다, 지금 남아있는 창업자 두 분 다 마케터이자 디자이너예요. 개발자. 페이스북, 구글 이런 데들은요, AI 개발자가 막 3,000명, 5,000명씩 있거든요. 핀터레스트 AI 개발자가 혹시 몇 명 있는지 아세요? 핀터레스트 AI 개발자는 딱 12명 있어요. 이 12명이 구글에서 데려온 사람들이 많긴 하거든요. 구글에서 이미지 쪽 하시던 분들 데려오신 분들이 많아요. 헤드 쪽도 그렇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천하거나 머신러닝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2분이 계세요. 저는 기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머신러닝 AI에 있어서는 분명히 알고리즘보다는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리고 데이터는 분명히 핀터레스트가 이미지에 관련된 데이터는 분명히 AI를 개발하는데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인력이 12명이라는 거는 뭐를 보여주냐면, 우선 첫 번째, 과연 이걸 개발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겠죠. 페이스북, 구글에 있는 개발자들이 나쁜 개발자들이 아닐 텐데 그들의 3,000명, 5,000명과 경쟁할 수 있겠느냐. 이게 다 이미지 개발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을 거잖아. 경쟁할 수 있겠느냐. 그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대표들이 이 개발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페이스북과 구글이 여기에 3,000명, 5,000명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페이스북과 구글은 우리 회사 자체를 개발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핀터레스트는 대표조차 개발자가 아니에요. 이 디자이너가 분명히 초기 핀터레스트의 개발을 대부분 담당하긴 했지만 디자이너거든요. 프로덕트 디자이너였고 지금도 디자인에 집중하고 있는 분이세요.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와 마케터예요. 핀터레스트의 대표들은, 코파운더들은. 그리고 AI가 12명이에요. 그만큼 개발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분명히 많은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에 대한 관점이 이런 관점일 때 이 회사가 잘 될 수 있을 거냐? 이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될 관점일 것 같아요. 페이스북과 구글은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둘 다 이미지의 양이 그렇게 딸리지 않을 텐데 많으면 많겠지. 이것도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핀터레스트의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이렇게 막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단점으로 끝내면 안 되니까 이제 장점으로 마지막을 끝내보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핀터레스트를 가장 크게, 핀터레스트 수익성에, 오퍼레이션에 크게 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이다. 이게 유저거든요, 유저.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유저고 이 다음 장이 매출이에요. 보시면 유저가 2016년까지부터도 이미 글로벌이 더 높았어요, 미국보다. 근데 미국은 이미 그냥 페네트레이션이 거의 끝났어요. 8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제가 생각했을 때 핀터레스트의 9천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핀터레스트가 타겟팅하는 유저가 이미 거의 다 도달해 있는 거예요. 좋은 부분이 남아있어요. 어떤 부분이 남아있냐? 이거는 매출이거든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버티컬 다 미국이에요. 미국만 하고 있으니까 수익성이 그렇게 잘 나는 거예요. 핀터레스트도 미국은 사실 이렇게 잘 나요. 대부분이 아직 쇼핑보다도 광고 포스트예요. 글로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저당 매출을 보면요, 유저당 매출이 미국은 4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글로벌은 2배 성장해서 지난 분기 대비 2배 성장해서 이제 0.2달러, 20배가 차이나요. 그 말은 아직 광고만으로도 성장의 여지가 많이 있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게 4달러까지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거 보시고 단순하게 유저가 미국은 이만큼이고 글로벌은 이만큼인데 미국은 이만큼 그 단가가 나오니까 글로벌도 미국에 근접하겠지라고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1차원적이 어느 정도는 맞겠지. 하지만 분명히 저는 그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광고 단가조차도 그 나라별로의 페네트레이션, 그러니까 침투율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크게 결정되거든요.
분명히 광고만으로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는 회사지만 그만큼 페네트레이션에 있어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존재한다. 광고만으로도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핀터레스트의 장점과 단점을 뭐 다는 아니지만 사실 조금 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핀터레스트는 이제 15조에 육박하는 회사입니다. 15조에 육박하는 회사고, 사실 이 15조의 가치는 상장했을 때의 가치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핀터레스트를 보신다면 이 핀터레스트가 SNS 시장에서 갖고 있는 그 핀터레스트만의 특이점, 그리고 이 글로벌 내에서의 핀터레스트, 그리고 벤처, 수익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과연 이게 적당한지 한번 잘 판단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고로 2019년에 핀터레스트의 뭐 재무제표를 보시면 비용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장했을 때 스톡 관련된 비용이 많아서 이건 좀 빼고 보셔야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혹시 뭐 핀터레스트 자세히 보실 분들이 있으면 그냥 한번 언급차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